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리노참치입니다. 좋은 기회로 콜로소에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자면 학창 시절부터 이제 저는 그림을 취미로 그리다가 대학에서 애니메이션 전공을 했었고 그림 관련된 일을 여러 번 거쳐서 지금은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캐릭터들을 디자인하는 캐릭터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사물로 캐릭터를 다시 한번 그려보는 걸 연작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로는 제가 친절한 드로잉, 컬러링, 빛과 색, 그리고 다이나믹 드로잉이라는 작법서를 집필했고, 현재는 아트맵에서 인체 드로잉과 일러스트 수업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리노참치라는 필명으로 오랜 기간 작업물을 SNS에 업로드해 왔는데, 아트스테이션이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리노참치라는 이름을 검색해 주시면 평소에 제가 작업했던 작업물들 보러 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에 콜로소 강의에서는 제가 일러스트레이터 강사로 일하면서 배운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멋지고 예쁜 캐릭터 그리는 방법 외에도 그림을 그릴 때는 제 생각에 관찰부터 창작까지 공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캐릭터 디자인을 하는 전체적인 과정과 함께 제가 작업하면서 신경 쓰는 부분과 알려드릴 수 있는 노하우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빈 종이가 있으면 낙서로 채우는 걸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만의 캐릭터를 그리는 것에 좀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나 지식이 좀 쌓여서 조금 더 재밌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디자인할 수 있게 됐고요. 이제 캐릭터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캐릭터 디자인의 재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미를 찾아내는 것이지만 그만큼 또 자유롭고 새로운 방식으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이 캐릭터 디자인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사실 제가 좀 수줍은 성격이라서 이렇게 녹화물로 인사드리는 것이 사실 좀 많이 어색하고 부끄럽지만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제 강의 잘 따라와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즐겁게 그림 작업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앞으로 배울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콜로소 강의에서는 캐릭터 디자인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크게 드로잉, 컬러링, 디자인에 대해 먼저 공부를 하고 이후에 제가 실제로 작업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더 자세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 예정이에요. 이제 각 파트마다 저희가 주로 다룰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드로잉 파트에서는 제가 드로잉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체적인 드로잉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체의 기본 비율을 활용을 해서 도형화를 먼저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 도형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캐릭터 디자인을 시작할 때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을까?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그걸 활용해서 입체적인 구도로 스케치를 하는 방법, 또 그걸 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동세를 표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예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제가 형태를 설명하다 보면 해부학이나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압축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그때 놓친 내용 중에서도 제가 그림 그릴 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요 관절, 이제 손이나 발이나 골반 같은 것들을 좀 해부학을 통해서 어떻게 생겼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그리는 방법을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 디자인을 할 때 다양한 캐릭터의 인상을 표현하는 방법, 디포르메라던가 아니면은 두상이나 골격을 통해서 캐릭터 인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드로잉 파트에서 중점으로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이후에 컬러링 파트에서는 채색을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빛과 색의 이론,
그것을 아마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빛과 색 공부를 굉장히 재밌게 했었었는데 제가 책을 쓰면서 공부했던 내용 아니면 이제 제가 실제로 작업하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어려운 것보다는 꼭 알아야 되는 이론이나 용어를 정리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색 같은 것도 주관적으로 좀 쓰실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색 이론과 배색 정도를 먼저 설명드릴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저희가 공부했던 빛과 색 이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걸 채색을 해보면서 간단한 테크닉도 먼저 연습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꼭 알아야 되는 드로잉과 컬러링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마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 파트를 시작할 거예요. 캐릭터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떤 디자인이 좋은 건지 스스로 판단 내리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백지부터 캐릭터 디자인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리는 것보다는 발상이나 아이디어 분석이나 키워드 정리처럼 머릿속에서 해볼 수 있는 것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한번 같이 접근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어떤 걸 그리고 싶은지, 그 어떤 것을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레퍼런스를 수집해야 되는지, 또 이런 추상적인 아이디어 조금 더 구체화시켜보고, 또 이것을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디자인적인 요소로 대상을 관찰했을 때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분석해보고 치환해보고, 이제 소품이나 기본 복식으로 디자인을 적용해보고 그걸 발전시켜보면서 처음에 연습을 같이 해볼 거예요. 그 이후에 저희가 좀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해봤다면은 디자인 이론 중에서 캐릭터 디자인을 위한 실루엣과 컴포지션에 대한 내용을 몇 번에 나눠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여기서 실루엣이랑 컴포지션이라는 단어가 좀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뭔가를 봤을 때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것들, 그리고 어색하지 않게 시각 디자인으로 접근을 해볼 때 저희는 실루엣과 컴포지션을 바탕으로 수정하고 디벨롭을 좀 진행하게 돼요. 여기에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는 여러 번에 나눠서 강의를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처음에는 비주얼 밸런스가 무엇이고 대칭이나 비대칭, 공간 비례처럼 용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이해해보는 걸 중심으로 초반 강의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디자인을 진행할 때 저만 아는 단어를 쓸 수는 없으니까 뭔가 용어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하고, 이런 용어는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걸 먼저 설명드려야겠죠. 이후에 저희가 잘 만든 디자인, 혹은 어떤 것은 정적이다, 어떤 것은 동적이다처럼 디자인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고, 어떤 부분에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처럼 좀 다양한 예시를 살펴보면서 내 디자인에 적용시켰을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다, 이걸 분석해보고 적용시켜보는 연습을 그 이후에 함께 해볼 겁니다. 이후에 저희가 디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공부가 되고 나면은 어떤 걸 단순화하는 방법, 어떤 걸 강조하는 방법, 뭔가가 이어지게 보이는 방법, 혹은 분리되어 보이는 방법처럼 디자인에서 공부했던 걸 활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살펴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감으로 디자인을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해보기 위해선 이러한 공부도 함께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내용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컬러 또한 드로잉과 별개로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양한 배색 예시와 효과를 살펴보고 이런 것들은 어떤 효과를 나타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론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고 나면은 저희만의 캐릭터 디자인을 슬슬 시작해 봐야겠죠. 이제 캐릭터 디자인을 시작할 때 백지부터 인체를 그리고 옷을 붙여나가는 게 아니라 키워드와 소품이 잘 보이도록 아이디어를 배치하고 시선을 끄는 방법을 한번 고민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디자인을 공부하면서 좀 알게 됐던 그것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혹은 일러스트 자체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을 좀 팁을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게 될 것 같네요. 그 이후에 본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지, 혹은 우리가 실무 작업으로 들어간다면 다른 분들하고 그림을 통해서 소통을 해봐야겠죠. 이 캐릭터는 이렇게 그릴 것이다 라고. 그런 걸 시안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 시안 작업도 한번 디벨롭을 해보고 이후에 본 작업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그릴 것인가 계획을 조금 더 꼼꼼히 짜본 뒤에
본 작업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본 작업부터는 제가 평소에 작업하는 순서에 따라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저는 일반적으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크게 스케치부터 그림이 마무리될 때까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항상 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작업하는데, 어느 정도 작업 순서가 본인한테 맞춰져 있는 분들은 그림을 더 이상 어렵게 느끼지 않고, 그렇게 되면 다음 레벨로 조금 더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는 정도로 봐도 괜찮겠지만, 각각의 과정에서 제가 어떤 것들을 신경 쓰는지, 그리고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좀 살펴보시면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본인 작업물에 충분히 적용시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강의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저도 공부를 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는지, 혹은 캐릭터 디자이너로 일을 하는 방법이나 혹은 프리랜서로 일을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강의를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몇 번 더 들어보셔도 괜찮고요. 혹은 실제로 작업하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제 영상 다시 살펴보면서 적용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난이도는 우선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처음 작업을 시작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 내용만 압축해서 쉽게 담아보려고 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공부했을 때 체계적으로 공부했다기보다는 실제로 작업할 때 중요한 것과 아닌 거를 구분 지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각각의 파트에서는 필수로 알아둬야 되거나 저만의 노하우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이고, 실제 작업 단계에서는 이전에 다 설명드리지 못했던 내용들을 아마 계속해서 부분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것 같네요. 대신에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몇 번 다시 들으실 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내용은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나중에 연습하시면서 강의를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들으실 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은 점이 있다면, 해부학이나 투시 등의 내용은 이번 강의에서 조금 압축된 내용으로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이후 캐릭터를 디자인하시면서 필요하실 때마다 해부학이나 투시처럼 조금 더 어려운 내용도 추가적으로 공부해 보신다면 제 강의와 더불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하고 별개로 채색 테크닉이나 보정 등 일러스트를 작업할 때 제가 앞으로 포토샵을 사용하게 될 텐데, 다른 디지털 프로그램으로 수강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알려드리겠지만, 몇몇 기능은 포토샵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도비사의 포토샵을 사용할 거고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수강하심에도 막 큰 문제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필수적인 세팅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보이시면 이 포토샵에 있는, 여기 있는 건 도구들, 이쪽에 있는 건 도구들이고요. 이쪽에 있는 건 UI들이 있죠. 워크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이 워크플레이스를 먼저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림 그리는 사람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림 작업에 맞게 몇몇 윈도우들을 조금 재설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필수적인 게 있다면 F6번을 눌렀을 때 이렇게 컬러가 있어요. 이 컬러가 아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RGB 슬라이더로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HB 슬라이더 혹은 가능하시면 컬러 휠이라고 하는 UI 세팅으로 먼저 바꿔주세요. 컬러라고 하는 거는 크게 색조, 채도, 명도로 나눠서 이걸 조절해 줘야 되는데, RGB 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직관적으로 좀 보기가 어려워서 먼저 이걸 꼭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자주 쓰는 색깔 같은 경우에는 꼭 물감의 팔레트처럼 이렇게 저장해서 쓸 수 있는 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저장할 수가 있는데 이걸 스와치스라고 해요. 여기 맨 위에 보시면 맨 뒤에서 두 번째 윈도우에 스와치스라고 있거든요. 이걸 열어주시고 여기에 필요한 색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그때그때마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여기 저장된 색들은 좀 자주 쓰는 색들이거나 혹은 제가 좋아하는 색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놨고요. 외주를 하는 경우에는 색상을 정리해 두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스와치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레이어 채널 패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패스는 어쩌다 쓸 수가 있고 채널도 어쩌다 쓸 수가 있지만 레이어는 항상 눈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손이 가장 자주 가는 곳에 위치해 두는 쪽으로 꼭 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작업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히스토리도 가능하시면 가까운 곳에 꼭 열어두시고요. 브러쉬 세팅은 F5번을 누르시면 브러쉬 세팅을 만질 수 있는 창이 열릴 거예요. 자주 활용은 하지 않겠지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꼭 만져야 되는 툴이니까 이것도 눈에서 가까운 쪽에 위치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단축키를 몇 가지 같이 설정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 포토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단축키 세팅 거의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몇몇 도구는 그림 그린 사람들이 조금 더 자주 사용하는 툴들도 있고 혹은 거의 아예 사용하지 않는 툴들도 있어서 이걸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몇 가지만 같이 바꿔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알트 K를 누르시면 이렇게 키보드 숏컷과 메뉴가 열릴 거예요. 이 중에서 숏컷 4가 툴로 되어 있다면 툴에서 여기 스탬프 툴이라고 있어요. 이 스탬프 툴은 어떤 사진 같은 걸 수정할 때 자주 쓰는 툴인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니까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다시 위로 올려주시면 여기 단축키가 지정되지 않은 툴 중에 스머지 툴, 손가락 툴이 있을 거예요. 이 툴을 S로 설정해 줄게요. 이 툴은 어떤 색과 어떤 색을 섞을 때 사용하는데 꽤 자주 쓸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거를 S로 저장을 해 둘게요. 그리고 여기 올가미 툴, 라sso 툴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본 단축키에서는 L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L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주 쓰는 툴들에 비해서 단축키가 좀 멀리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라sso 툴은 활용 여지가 굉장히 많은 툴이거든요. 그래서 우린 이거를 A로 바꿔줍시다. 원래 A는 패스 셀렉트 툴, 막 뭔가를 선택할 때 쓰는 툴인데 저희가 그림 작업을 하면서 자주 사용하지는 않으니까 지정 해제해 주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 외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툴 중에 세팅을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테니까 필수적으로는 이건 먼저 같이 수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세팅이 되었다면 이 모든 커맨드들을 여기 보시면 세팅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실 때 그때그때 꺼내 쓸 수 있도록 저장해 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가 있다면 Q를 누르시면 여기 퀵마스크 모드라고 하는 걸로 진입을 해요. 퀵마스크 모드가 뭐냐면 저희가 브러쉬를 쓰거나 이미지를 불러왔을 때 흑백으로 선택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은 저희가 그림 그릴 때 꽤 자주 사용하게 되니까 Q 키를 자주 누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이게 진입하는 버튼은 여기 도구창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여기 퀵마스크 모드가 있어요. 이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마스크드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걸 셀렉티드 에어리어로 바꿔주시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퀵마스크 모드를 나갈 땐 다시 한번 Q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세팅은 여기까지 하시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사용하는 브러쉬는 저는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기본 브러쉬를 주로 쓰고 있어요. 크게 필압에 따라서 투명도와 크기가 조절되는 기본 하드라운드 브러쉬하고요. 그리고 크기만 조절되는 하드라운드 브러쉬. 이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타블렛을 쓰시는 분들은 여기는 오퍼시티 옆에 이 버튼을 눌러서 바로 필압이 적용되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저와 같이 세팅을 하나 만져 둘게요. 하드라운드 브러쉬에서 F5번 눌러서 브러쉬 탭 열어주시고 조금 내려보시면 트랜스퍼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컨트롤을 펜 프레셔로 바꿔주시고 미니멈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약간의 필압으로도 진하게 나오는 세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진하게 나오는 브러쉬는 저희가 그림을 정리하거나 선을 따거나 꽤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따로 세팅을 저장해 두시고 이것을 활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 세팅이 완료되고 나면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렇게 브러쉬를 언제든 쓸 수 있게 이름을 지정해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브러쉬까지 합쳐서 총 3개의 브러쉬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외에는 방금 설명드린 거에서 최소값을 40 정도로 잡은
조금만 진하게 나오는 브러쉬를 가끔 사용하긴 하는데 이거는 자주 사용하지가 않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저장해 주시길 추천드리고요. 에어브러쉬 같은 경우도 이것으로 본격적으로 묘사하는 과정은 많이 없고 저희 보정을 하거나 수정을 할 때 주로 쓰는 브러쉬로 에어브러쉬를 사용하고 있어서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기본 소프트 라운드 브러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강의를 수강할 때 꼭 세팅해야 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까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강의 커리큘럼, 작업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로잉, 그 중에서도 입체적인 드로잉을 위한 도형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